1주택자입니다. 갈아타기를 못하게 됐어요. 이 남는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문화센터에 오신 분이 어떤 유튜버한테 상담을 받고 오셨는데, 근데 그 상담 금액이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중개사한테 계약을 하면은 집값의 1%인가 2%를 추가적으로 또 줘야 된다고 해요. 20억짜리 집을 사면은 2천만 원을 또 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하고 말고는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쓰면 더 좋은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해요. 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담비에 강의료에 큰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독서하는 시간에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문화센터 이 표를 암표 거래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35,000원인데 이거를 7, 8만원에 판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야구 한국 시리즈도 아니고 월드컵 무슨 결승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아이돌 콘서트도 아닌데 이런 거를 팔지도 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1주택자들과 지방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전세 끼고 사는 게 안 되죠. 여유자금을 준비해 놓고 갈아타기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을 확 막아버렸네. 또는 전세 끼고 살려고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막아버렸네. 난감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아타기 못하니까 남는 자금으로 터제 아닌 곳에 아파트를 살까, 광역시 중심지 아파트를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네, 저도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토어제 아닌 곳들 중에서도 괜찮은 곳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하지만 더 기회가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재개발 빌라입니다. 재개발 빌라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매수 매도가 가능해요. 아직 관리처분인가 나지 않은 좋은 구역들 너무 많죠. 경기도에도 많고요, 서울에도 많고. 그래서 집이 하나 있는데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나는 남는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재개발 빌라가 좋겠습니다. 이 재개발 빌라는 단순히 대체지, 대안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전략 자산이거든요. 우선 재개발 빌라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입주 시점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지 않고 좀 눌린 상태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빌라 시세로 거래가 되지만 실제로는 새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 가치가 숨겨져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어제 안에 있는 재개발 구역의 유동성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입지가 좋으면 언젠간 재개발 되겠지 이건데, 입지만 좋다고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잠실이나 역삼, 대치, 삼성동 이쪽들 보면 빌라들 진짜 많거든요. 여기는 주요 지역이기도 하고 학군도 좋고 여기 빌라 하나 사두면 오르겠지라고 쉽게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개발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노후도도 매우 중요해요. 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 경제성, 물리적 정비 필요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만 추진이 됩니다. 단순히 그 땅값이 비싸고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진행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 괜찮은 지역, 아직도 좀 그래도 살만한 지역은 사업 추진 명분이 약하게 됩니다. 이미 도로 폭이 충분하고 주차 공간도 있고 개별 건물의 가치가 높다면 이런 지역은 굳이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재개발이 가능한 곳일까? 가장 간단한 기준은 매우 불편해합니다.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도로가 매우 좁거나 건물이 낡고 불규칙하게 막 있는 곳들, 이런 지역이 바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1층에 필로티가 있어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그 빌라는 대부분 신축 빌라예요. 반대로 주차장도 없고 반지하 세대가 있고 빨간 벽돌로 된 그런 낡은 빌라들이 좁은 골목골목에 꽉 차 있다면은 그곳은 바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권 빌라 밀집 지역은 필로티 구조가 많아요. 1층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도로도 꽤 넓고 건물 자체가 준신축입니다. 이런 곳들은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고요, 노후도가 안 돼서 재개발을 못합니다. 반면 입지가 조금 평범하더라도 골목이 좁고 주차가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건물들이 30년 이상 된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개발의 핵심은 지리적 입지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환경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살 때는 조합 설립인가 난 구역에 빌라만 사야 합니다. 신축 빌라 절대 사면 안 돼요. 요즘 유튜브에서 재개발 빌라인 척하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곧 뜰 곳, 조합 설립 직전, 전세 끼고 가능,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튜버들의 특징은 빌라 분양 대행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은 언제 무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전에 동의서를 걷고 있다, 추진위를 준비 중이다,
같은 말만 믿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뭐 중개인이나 이런 기대감을 조성하는 거 절대 믿지 마시고요. 재개발은 단순히 집값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낡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미 잘 정비된 지역에는 재개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입지만 보고 언젠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건 가장 큰 착각이겠죠.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 추가로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는 지방에 살아서 아파트를 못 사게 되신 분들, 토어제 안에 있는 재개발 매물들 한번 찾아보시면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근데 어디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거죠. 이 조심스럽긴 한데 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서울은 너무 비싸고요. 가성비 괜찮은 곳은 바로 성남 원도심이 되겠습니다. 성남 원도심에 있는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입니다. 여기처럼 한 번에 많은 세대수가 새로 들어오는 구역은 단지 자체의 브랜드화가 가능하고 주변 지역까지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단지 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업시설,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생활 품질과 함께 시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현재 거리 풍경이나 이 수많은 노후주택들이 낯설고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조감도나 설계안처럼 현대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을 한다면 그 차이는 상당할 거예요. 초기에는 불편함이 보이지만 완공 후의 삶을 상상해 본다면 투자의 타당성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인데요. 사업 진행 속도와 변동성, 이건데 재개발은 행정, 시공, 금융, 조합 내부 사정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획이 지연될 수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과 이주 기간의 불편함,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겠죠. 그리고 규제와 정책 변화도 있는데 공공 재개발, 분담금, 어떤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여기 구성남에 매물 없습니다. 저는 서초구 1주택자이고요. 앞으로 다주택자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술 혹시 드셔보셨나요? 이 김부장 캐릭터는 31도, 그리고 이 송과장 캐릭터는 21도, 이게 지금 세트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와 금전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네이버 웹툰과 술 제조사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1주택자이신 분들과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갭으로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 재개발 구역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